네,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있어서 필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5번입니다. 역함수, 원래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살짝 바뀌어지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역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때 역함수에 대한 함수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역함수의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함수값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FA가 B에 만약에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당연히 먼저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이 될 때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FA에서 B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B는 뭐에 의해서 그렇죠? F 인버스에 의해서 A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함수의 개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가 432번입니다. 치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f1은 7이고요. 자, f 인버스 10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 b의 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딱 보는 순간, 선생님 f 인버스 역함수네요. 그럼 역함수 함수식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걸 필요가 없지요. 예, 그 이유는요. 자, 여기서는 자, 10은 f 인버스에 의해서 4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그럼 4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f에서 어디에 대응된다? 10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다? 그렇죠? fx에 대한 값에 대한 힌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f1은 7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a 더하기 b가 7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f4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4a 더하기 b가 얼마다? 1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a, b에 대해서 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연립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bb니까 빼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당연히 A는 얼마가 된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A가 1이면 B는 당연히 얼마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값은 자, A, B의 값을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다? 6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바로 43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니까 쉽게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비슷한 문제는 바로 434번입니다. 자, 434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 인버스 7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선택했는지 눈에 보이시죠? 이유는 예, 바로 여기가 fx가 아니고요. f2분의 3x-1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합성함수에서도 배우셨지만 여기 fx가 아니고 2분의 3x-1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함수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개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어떻게 썼죠? 그렇죠? 일단은 ft, 자, 즉 2분의 3x-1을 뭐라고 둔 다음에 자, t라고 둔 다음에 ft를 구해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함수는 변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fx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x-1은 뭐다? 2t가 되겠고요. 자, 3x는 2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t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바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ft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x에다 뭐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자, 방금 구했던 3분의 2t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에 2t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는데 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t 빼기 얼마다? 1 나오는 부분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fx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저건 ft고요. 자, 함수는 변수에 관계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요 t 대신에 x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fx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 역함수로 물었어요. 뭘 물었죠? 그렇죠? f 인버스 7의 값을 물었습니다. 요건 그럼 역함수 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자, 어떻게? 자, 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두시면 되냐면 k라 두시면 되겠고요. 자, f 인버스 7이 k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7은 인버스에서 k에 대응되지만 k는 뭐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우리가 7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fk가 7이 되는 바로 k의 값을 구하는 것도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k 구하셔야겠네요. 그럼 fk 자체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인데 자, 그게 얼마라고요? 자, 7이 되는 문제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k는 얼마다? 8이 나와서 자,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자, 그래서 A는 F에서 B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자, B는 인버스에서 뭐에 대응된다?
A에 대응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자, 특히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K라 놓고 나중에 FK는 요 값을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은 개념이 제대로 잡힐 것 같습니다. 연습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6번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네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듯이, 자, 일단은 역함수가 되려고 하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1대1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몇 차 함수다? 바로 1차 함수였죠. 그래서 436번이 대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뭐가 또 따로 정해져 있냐면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럴 때는 A와 B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고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1차 함수는 무슨 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 어떤 함수죠? 자, y절편은 얼마다? 2가 되고요. 자,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3분의 2가 되는 우리가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얼마가 되냐면 정의역은 어디에서, 자,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자, 1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뭐가 되어 있다? 끊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그죠? 이 사이인,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우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제한이 되면 바로 이 선분. 자, 선분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 사이 범위가 우리가 될 때, 자, 무슨 대응이 되냐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은 뭐가 제한이 됐었어요. 자, 정의역과 공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수로 우리가 제한이 됐을 때 여기가 미지수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끝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배웠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하고요, 요 점을 딱 지나갈 때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죠? 자,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자, 여기는 바로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 뭐가 된다? A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날 때가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첫 번째 F1은 A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얼마가 되겠어요? A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1, B를 지나야 되니까 F-1이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3 더하기 2가 얼마다? B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자,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제한이 되죠. 그죠? 그럴 때 네 꼭지점 중에서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지날 때가 바로 1차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 438번입니다. 자, 이거 선택한 이유는, 자, 보세요. 자,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뭐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1대1 대응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집합 x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는요, x에서 어디로 대응된다? x로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역도 뭐가 되냐면 자,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이차함수는 어떤 함수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자, 반의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4,2가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지는 그런 포물선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정의역이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자, 오른쪽이 돼야지만 우리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1대1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럼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당연히 뭐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바로 1대2 대응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역시 공역도 뭐가 된다? y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fa가 a가 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fa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fa는 자,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8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뭐다? a가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자, 결론은 a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대2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8은 0이 나와요. 인수분해 되네요. 자, a 빼기 3, 그 다음 a 빼기 6은 얼마다? 0이 돼서, a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3 또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되는데, 자, 둘 중에 어느 게 답일까요? 예, 당연히 뭐가 답이다? 자, 바로 6이 답입니다. 자, 이유는요, 자, 앞에서 구했어요. 자, a가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가 6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답은 a가 6이고요. 그럼 a가 6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a가 6이니까 y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6,6보다 뭐가 된다? 더 크거나 같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가지고 뭐다? 바로 1대2 대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참수뿐만이 아니고 2참수도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하게 되면 뭘 가질 수가 있다? 네, 역함수가 될 수가 있어서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대2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기억하셔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 구하는 건데요. 자, 앞에서는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값들을 구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함수식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단계였습니다. 자, 어떻게 두 단계였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x, y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함수는 자, y가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럼 x, y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x는 뭐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함수에서는 정의역은 x로 쓰고 공역은 뭐다? 대표적인 문자 y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몇 단계? 두 단계로 풀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직접 뭘 해봐라. 자, 역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y는 3분의 1x 플러스 a고요. 자, 그럼 이걸 뭐에 관해서? x를 이제 y에 관해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역함수 구하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x가 뭐가 되겠어요? y-a가 돼서요. 자, x는 뭐가 된다? 3y-3a가 되는 것이 바로 역할을 바꾼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단계는 뭐가 되죠? 그죠? 항상 공역은 y, 정의역은 뭐다? x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함수가 뭐예요? 자, bx-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b는 얼마다? 3으로 바로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3a 자체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우리가 개념도 살펴봤을 때도 자, 역함수 구하는 것은 크게 두 단계였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네요.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또?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 442번입니다. 자, 시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자, f 3x-1이 6x 플러스 1이래요. 그런데 f 인버스 x가 뭐일 때? ax 플러스 b일 때 자, a-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제가 왜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자, 특히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3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합성함수 개념이어서 자, 뭘 구해줘야 된다? fx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fx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3x-1을 t라 둘 겁니다. 자, 그러면 3x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x는 뭐다? 3분의 t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ft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x 대신에 3분의 t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배 t 플러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에 2t 더하기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왔네요. 자, 뭐가 나왔느냐? 바로 fx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x 더하기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역함수 직접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단계 어떻게 됩니까? 그죠? y는 2x 더하기 3이니까 자, 이것을 x에 대해서 다시 풀게요. 자, 그러면 y-3이 되고요. 그럼 x는 뭐다? 2분의 1 y 마이너스 뭐다?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자, 모양 바꾸셔야겠죠? 자, 답은 2분의 1x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럼 A는 얼마다? A는 2분의 1이고요. 자,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었죠? A 빼기 B의 값을 물었어요. 자, 그럼 얼마? 그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 16번까지는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푼 거고요. 여기서는 뭐다? 역함수 함수식도 직접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 첫 번째는 x와 역할을 바꾸는 거. 자, 두 번째는 x 항상 정의역은 x, 공역은 y 써야 되죠. 그래서 모양을 뭐다 바꿔주는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좀 더 연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1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8번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f하고 f 인버스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1번이 있었습니다. f하고 f 인버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배우셨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f 인버스하고 f가 뭐다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f 인버스 자리에다 뭐를 대입했다? f를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으면 뭐라고요? 자, f.fx가 무슨 함수다? 역함수,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f.fx는 f.fx가 뭐다? x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444번이 대표 문제인데 자, 이럴 때 f는 f 인버스하고 같습니다를 만족시킨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적어 있어요? 자, f.fx가 뭐다? x인 거고요. 자, 요거보다 더 기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fx가 뭐다? x가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444번의 풀이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x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은 fx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요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된다? 그렇죠? 5x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뭐 나옵니까? 25x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항등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 자, fx 구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괄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라?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한번 대입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4 더하기 4니까 이거는 뭐가 나온다? x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D급도 바로 뭐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fx를 넣는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럼 x에다가 뭐를 그죠? x-1을 다시 대입하는 거죠. 요거 대입하면 x-4가 나와서 x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기억하고 뭐다? 디귿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다는 거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두 분 합성하면 뭐가 된다? x. 자,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로 제가 선택한 문제는 446번이에요. 자, 446번은 fx는 ax 플러스 4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역시 f는 f 인버스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fa 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딱 보는 순간에 fx는 얼마다? 우리가 바로 x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풀이가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자, 직접 뭘 구한다? 그죠?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고 놓아서 그러니까 미정계수 a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우리가 배우셨던 유형 18번을 이용해서 fx는 뭐다? x가 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역함수 구하는 거 바로 앞 단계, 앞 유형이 있었죠. 그럼 첫 번째 풀이법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y는 ax 더하기 4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x는 y-4가 되는 그 부분이고요. 자, a가 0이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뭐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a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역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a하고 뭐는 같다? a분의 1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4하고 뭐하고 4가 같아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 계산하면 a제곱은 1이죠. 그죠?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이때는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fa의 값을 물었으니까 fx를 결정해야겠네요. 그럼 fx 자체가 뭐기 때문에 fx 자체가 우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아까 fa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 더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된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유형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가 되냐면 fx가 뭐가 된다? x가 되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fx는 여기는 x에다 뭐를 대입해라? 그죠? a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a제곱 x 더하기 4a가 뭐다? x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나오는 건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때 제가 뭘 빠뜨렸죠? 뭐 하나 빠뜨렸을까? 여기 4를 빠뜨렸네요. 자, 그럼 이게 뭐다? x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4가 돼서 뭐가 된다? 우리가 x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제곱은 얼마다? 1이 나오는 것이고 4a 더하기 4가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자, 동시에 우리가 성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a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앞에 풀이하고 같아집니다.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a는 역시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fx가 역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오면서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46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웠던 역함수를 구하는 유형하고 자, 이 유형을 결합을 시켜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유형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